저희 부부는 지난 10년 동안 정말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은 손 떼는 사업마다 번번이 실패했고 저는 식당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뜨거운 불판 앞에 서서 땀을 흘리며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고기를 굽고 바닥을 닦으며 번 돈은 모두 빚잔치로 나갔습니다. 제 몸 하나 돌볼 틈 없이 오직 가족을 위해 제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술만 마시면 저에게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너처럼 복 없는 여자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고 그 모진 세월을 참아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쥐구멍에 벼뜰 날이 오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태도가 180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술에 절어 살던 사람이 갑자기 정장을 빼입고 일찍 귀가했습니다. 제 손에는 평소 꿈도 꾸지 못했던 값비싼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저에게 금목걸이를 걸어주며 이제 고생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나 믿고 기다려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우리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 찾아왔어. 저는 갑자기 변한 남편의 모습이 기쁘기보다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는 옛말이 떠올라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고급 외제차 카탈로그를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식탁 앞에 앉아 아주 진지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남편의 눈빛은 예전의 미안함이나 애정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처리해야 할 숙제를 마주한 사람처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서로의 갈 길을 가자.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힘들 때 제 피땀으로 빚을 갚아준 아내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입니다. 남편은 당황하는 저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신 그동안 고생한 거 충분히 보상해줄게. 위자료로 10억 줄 테니까 군말 말고 도장 찍어줘.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10억이라는 거액을 위자료로 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을 하는 남편의 태도는 마치 귀찮은 물건을 돈으로 치우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일단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아무리 투자를 잘했다고 해도 10억을 선뜻 내줄 정도라면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거대한 범죄에 연루된 것은 아닌지 걱정까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사이 저는 남편의 스마트폰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철저히 숨기던 비밀번호가 그날따라 쉽게 풀렸습니다. 갤러리 깊숙한 곳에 숨겨진 폴더 안에서 저는 믿지 못할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주 발행된 로또 1등 당첨 용지였습니다. 당첨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다 제외하고도 수령액이 무려 2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남편은 200억 중에 고작 10억만 저에게 던져주고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혼자서 나머지 190억을 차지하려고 머리를 굴린 남편의 영악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 소송을 피하기 위해 당첨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제가 모른 척하고 협의 이혼을 해주면 모든 돈은 남편의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저를 속이기 위해 일부러 10억이라는 큰 돈을 미끼로 던졌습니다. 제가 그 돈에 눈이 멀어 덥석 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식당 주방에서 쓰러졌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저와 그 행운을 나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며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밤새도록 거실 바닥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탐욕에 제 인생을 도둑맞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길로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원칙적으로 재무 형성에 기여한 재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0년간 가게 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진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만든 빚을 제가 식당 일로 갚아온 내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당첨 사실을 속이고 기망하여 이혼을 유도한 증거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스마트폰에 있는 로또 용지 사진을 제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남편이 당첨금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 본점을 방문했던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에게 10억을 줄 테니 나가라고 했던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는 남편의 재산 은닉 행위가 아주 질이 나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매일 이혼을 독촉했습니다. 당신 그 돈이면 평생 일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망설여? 남편은 마치 저를 생각하는 척하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쳤습니다. 저는 일부러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남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여보 돈은 필요 없으니 우리 다시 잘 시작해보면 안 될까? 제가 그렇게 묻자 남편은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이제 너랑은 대화도 섞기 싫어. 남편의 눈동자 속에는 오직 돈과 새로운 인생에 대한 욕망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깨끗이 지웠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이 제안한 10억 위자료를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도장을 찍으러 법원에 나타나자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10억짜리 수표를 제 앞에 내밀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자, 이거 가져가서 당신 수준에 맞는 남자 만나서 잘 살아봐. 저는 아무 말 없이 수표를 챙기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법원 문을 나서자마자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그 길로 미리 봐두었던 펜트하우스나 외제차 매장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편이 꿈꾸던 낙원의 시작이 아니라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이 나고 일주일 뒤 저는 정식으로 재산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소송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여? 이미 이혼했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야? 남편은 길길이 뛰며 저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남편이 숨겼던 로또 당첨 용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이혼 전부터 이미 이 돈을 가졌다는 사실을 법원은 알고 있어.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사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사진을 뺏으려 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제출한 뒤였습니다. 법정 싸움은 치열했지만 진실은 제 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기 전 이미 당첨금을 수령한 정황이 명백했습니다. 판사님은 남편의 기망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10년 동안 남편의 뒷바라지를 한 기여도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폭언을 일삼았던 기록들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에게 당첨금의 70%를 저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편은 200억을 혼자 차지하려다 오히려 대부분을 저에게 뺏기게 되었습니다. 소송 비용과 세금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치니 남편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 200억이라는 천운을 발로 차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반면 저는 140억 원이 넘는 자산가가 되어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은 복도에서 제 다리를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저는 남편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10억 줄 테니 나가라고 했던 그날을 기억해. 이제 그 10억 당신이나 들고 나가서 잘 살아봐. 저는 남편을 뿌리치고 미리 대기시킨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얼마나 눈멀게 만드는지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제가 일하던 식당 할머니들께 보너스를 드렸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던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의 낡은 집을 허물고 공기 좋은 곳에 별장을 지어드렸습니다. 남은 돈은 사회재단을 만들어 저처럼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들을 돕고 있습니다. 돈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돈을 가졌지만 사람의 마음을 잃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돈과 함께 사람들의 진심과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지방의 어느 소도시에서 막노동하며 산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저에게 연락해서 돈 몇 푼만 보내달라고 구걸하곤 합니다. 저는 그 번호를 조용히 차단하며 제 인생에서 남편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고생한 사람의 눈물을 외면한 사람에게 하늘은 행운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폭언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지난 세월이 저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배신하는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 하지 마세요. 결국 그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게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진정한 행복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저는 시련을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라서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성공의 정점에서 추락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와 함께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가정이 돈보다 큰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진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